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바로 과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이 오갈 때는 신고를 하고 자료도 남기고 또 그에 따른 이자나 세금을 꼭 내야 하죠. 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또 이 세금 관련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김지연 세무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무사님, 이 증여세 요거 이제 낼 때 아무래도 공제 한도 요걸 갖다 다들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에 네, 대한 부분인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증여공제입니다. 예.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는 6억,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은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라고 어허.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을 꼭 기억을 하셔서 증여를 고민을 하실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한테 6억 이내로만 증여하면 세금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10년이라는 기간인데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내가 증여를 하고 증여를 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금 없이 뭐 6억, 5천만 원, 2천만 원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증여에 그치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셔야 이 10년이라는 기간의 합산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 이 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허, 네. 예. 그러니까 10년마다 이제 공제 한도가 돌아온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자식한테 10년에 미성년일 때 2천만 원씩 20살까지 2번 4천만 원 그리고 30살까지 10년 5천만 원 하면 9천밖에 안 돼요. 태어나서 2천만 원, 10살, 11살 때 2천만 원, 2천만 20살에 5천만 원, 그리고 30살까지 5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 원금을 1억 4천만 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원금 1억 4천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너무 기간 대비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원금이 복리로 저희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3% 예금 금리로만 투자가 된다라고 해도 2억 원이 넘는 돈이 30살이 돈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살 때부터 바로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2천만 원 증여하고 네. 신고하고 네, 11살 때 증여하고 신고하고 그렇죠. 네, 단순히 증여에 그치고 뭐 통장 이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를 하는 게.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혼인 증여 공제라는 결혼할 때, 부분이 신설이 돼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자녀가 결혼 시에 기존의 공제 대신 추가로 1억씩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주자 자녀가 혼인 전후로 2년 이내에 직계 존속한테 증여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자녀분들한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인해서 기존에 5천만 원 증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양가에서 1억 5천씩 총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돌아온다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또 현명한 계산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셨다가 네네. 내가 조금 더 자녀한테 스마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바로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유기정기금. 네, 유기정기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10년의 단위로 먼저 증여를 하겠다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계산을 하면 지금의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 18만 9천 원을 10년간 적립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현재 가치로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절대적인 금액 차이로는 268만 원의 이득금을 더 증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목돈으로 자녀들한테 2천만 원을 주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또 2천만 원보다는 그래도 268만 원 정도 해당하는 13% 정도를 더 많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이 유기정기금을 활용을 해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매달 정해진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서 자녀가 해당하는 자금을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2천을 주느냐, 이거를 다달이 18만 9천 원씩 주느냐. 네. 그 차이네요. 10년 동안 268만 원 추가 적용 효과. 네. 1년에 한 30만 원씩 그냥 이렇게 지켜주죠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게? 물론 이렇게 네. 1년에 30만 원씩 이렇게 통장에서 ATM기에서 뽑아서 네. 주시는 네. 경우도 네. 가능하겠지만 네. 결국 절세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가 신고해야 될 부분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거기 안에서 자녀가 뭔가 자녀를 네. 취득할 때 이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미리미리 이제 뒷받침되면 좋겠죠. 네, 결국 이 근거 자료가 명확해져야 나중에 자녀분들께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확실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린이들 중에 또 자산이 꽤 있어요. 네. 자기도 모르게 펀드 가입돼 있고 그렇죠. 주식 사져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거 어린 자녀들의 자산 관리 이걸 갖다가 그러면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 상의 증여의 과세 체계는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예전처럼 내가 직접 자산을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여분에 대한 부분도 증여에 포함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현재 세법의 추세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한테 현금으로 증여하고 부모님들이 실제 주식을 운용을 하시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증여세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자녀분들과 협의를 해서 주식을 구입을 하시고 네. 또 자녀분들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서 네. 이제 주식을 선택하셔서 그러게요.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분들이 주체적으로 어떠한 주식 종목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녀한테 주식에 대한 부분을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처럼 현금을 증여하셔서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아예 부모님이 주식을 구입을 하셔서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시는 부분이 향후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기여했다, 부모가 기여했다라는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과세 당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올라가서 이게 주식 가치가 상승한 거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주식 가치가 상승할 거를 내가 구입을 그렇죠. 해서 이 네. 자산을 증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네. 그 향후의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부모님들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결혼을 하시거나 예. 창업을 하실 때 자녀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분들이 등기되는 자산을 구입을 하거나 할 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자녀한테 내가 돈을 그냥 빌려주느냐, 정말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자녀한테 돈을 정말 빌려준 경우다라고 하면 차용증을 써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내가 자녀한테 얼마의 금액을 빌려줬다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용의 기간이라든지 금액 그리고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셔야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금액입니다. 네. 과연 이 금액을 자녀가 상환할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자녀한테 정말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가장해서 돈을 빌려준 예. 것인지를 국세청에서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네,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달이 인정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한테. 네, 맞습니다. 예, 그냥 4.6%. 네. 혹시나 시간 때문에 못 여쭤볼까 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어렵긴 하지만 또 이제 취업이 만만찮다 보니 또 이제 창업 준비하는 또 젊은이들 많잖아요. 네, 많죠. 부모 입장에서 이제 돕고는 싶은데 이게 또 이제 증여세 이런 게 또 이제 걸리니까
그런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좀 이 증여세 부분이 유연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취업 대신에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세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공제를 네.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하. 네, 5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최대 50억까지는 10%의 세율로만 창업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그래도 업종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업종에 대한 부분과 요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나이에 대한 요건도 있고요. 아, 그래요?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예. 18세 이상의 자녀한테 예. 해당하는 증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2년 이내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받은 금액을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으로 다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요건들을 명백하게 갖추셔야 바로 이렇게 세금 없이 창업 자금을 5억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그런 있다라는 거다 장점이 증빙 있죠.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요건을 지켜야 거기에 따른 혜택도 문제없이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업종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업종에 맞는 창업. 네,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행산업 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부분도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락실 같은 거 창업하면은 안 된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병원도 해당이 안 되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 대를 걸러서 세대를 생략하고 하는 증여 있잖아요. 아, 네. 이게 또 증여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를 이거를 좀 그런다면 알려주세요. 아들한테 줄 걸 그냥 손자한테 손자한테. 주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증여하는 시점이 예. 증여자의 나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네네. 실정입니다. 70대의 부모님이 50대의 자녀한테 증여하는 통계가 굉장히 건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호, 그래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자산을 받은 50대의 자녀분들 또한 내 자녀한테 어떻게 물려줄까를 고민하는 고민스러워지네요. 네,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내가 자녀한테 주고 손자녀한테 줄 걸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녀한테 주는 이 부분을 바로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네. 예.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손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는 회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여세를 회피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내가 할아버지가 원래 손자녀한테 줘야 될 세금의 30%를 할증을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자녀를 통해서 손자녀한테 주는 게 유리한지 네. 아니면 내가 바로 손자녀한테 주면서 30%의 할증과세를 받는 게 유리한지를 미리 꼭 계산을 해보시고 증여를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손자한테 준다고 아들이 그 자기 아들한테 가는데 그거 갖고 막 부모한테 막 화내고 이러진 않겠죠, 설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과세 체계가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50대 분들은 약간 끼인 세대인 것 같아요. 끼인 세대. 그냥 자산이 통과하는 세대. 아하. 네, 그러다 보니 이 자산에 대해서는 손자녀한테 바로 증여를 하는 부분들도 네, 많이 좀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손주분한테 바로 증여하세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